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지구를 떠나기 전에 비해 키가 보통 몇 센티미터 정도 더 커져 있어요. 우리 몸은 중력에서 해방될 때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척추와 관절의 연골을 압박하는 전체 체중이 없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몸이 좀 더 길어져요.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효과가 사라져요. 비슷한 일이 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 누우면 키가 조금 더 커져요. 1cm도 채 안 되지만 그래도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보다 아침에 키가 더 큰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이빨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 출혈 버섯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또 모자 밑에 소름 끼치는 이빨 모양의 가시가 있어요. 이 버섯은 맛이 별로 없어요. 아주 쓴 피망 맛이 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열대나무는 100m에 달하고 무게는 82,000kg이 넘는데 이건 일반 여객기 무게와 비슷한 거예요. 이 나무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 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놀라워요. 이 지역 등반가가 나무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나무에 올랐을 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진 별이 우주 자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불리는데 우리 행성에서 19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밝기, 크기, 구조, 그리고 구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별이 아마 약 145억 살쯤 됐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별의 실제 나이와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나이 사이에는 8억 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별이 정말로 우주보다 나이가 많다면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이 빅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는 뒤영벌 박쥐라고 불리는 이 작고 귀여운 동물이에요. 코는 돼지 코처럼 생겼고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졌어요. 이 생물은 2.5cm 약간 넘게 자라고 날개 폭은 약 18cm예요. 우리의 코, 발가락, 손, 그리고 다른 많은 신체 부위들은 얼 수 있지만 안구는 완전 보호해주지 않아도 추위에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글이나 안경을 쓸 땐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추위로부터가 아니라 바람이나 눈의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몸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눈은 항상 따뜻한 피를 공급받습니다. 심지어 엄청 추운 환경에서도요. 지속적으로 열을 올려주는 많은 혈관들로 가득 차 있죠. 또 지방, 조직, 그리고 뼈들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머리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몸의 나머지 부분이 기능을 하는 한 눈을 얼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곱슬머리가 곱슬인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은 고든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원형 모낭과는 달리 타원형이에요. 두 번째, 곱슬한 머리카락은 생머리카락에 비교하면 피부 표면을 좀 더 비스듬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자라면서 더 곱슬거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슬머리의 모양은 하나의 머리카락에서 단백질 분자 사이에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 걸 돕는데 이게 머리카락을 더 곱슬거리게 합니다.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건물 밑바닥에 부드러운 흙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아마 이걸 건설한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은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지진으로부터 탑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죠. 흙과 그 높이 때문에 탑은 지진의 진동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또한 탑이 여전히 서 있는 이유와 같아요. 대왕오징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지름이 28cm로 저녁 식사 접시보다 더 커요. 수정체는 오렌지만큼 크고요. 대왕오징어의 눈알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대왕오징어는 꽤 커서 1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싶어서 그걸 과일로 대체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초콜릿 푸딩과 비슷한 맛이 나는 과일이 있는 걸 알면 행복하시겠군요. 블랙 사포테라고 하는데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의 한 종류입니다. 이 과일이 익었을 때 먹으면 달콤한 커스터드를 초콜릿과 같이 먹는 것 같죠. 오래된 책이나 신문을 발견하면 종이가 노란색으로 변한 걸 볼 가능성이 높아요.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건 주로 흰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에는 리그닌도 들어있어요. 셀룰로스와 함께 종이에 들어가는 어두운 물질이에요. 리그닌은 셀룰로스를 같이 묶어주고 나무를 똑바로 서게 하고 나무를 보통 뻣뻣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아요. 리그닌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종이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빛은 음파보다 훨씬 더 빨리 이동해요. 어떤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빛은 진공을 통해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해요. 특히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보다도요. 박물관에서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림을 망치고 색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떤 색소는 빛에 더 민감하거든요. 이 색소가 빛에 노출되면 색소를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불빛이 아주 조심스럽게 통제되는 거예요. 동시에 현대의 폰 카메라가 그림에 손상을 입힌다는 증거는 없어요. 어쨌든 예전보다 더 발전했거든요. 인간의 눈은 장파장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잠수함 안에서는 빨간 불빛을 사용해요. 잠수함은 밖이 너무 어두울 때 빨간불로 전환하고 승무원들은 당직을 서거나 잠만경을 사용해요. 빨간빛이 그들의 시력을 조절하는 걸 도와줍니다. 같은 기술이 천문관, 일부 영화관, 공항 관제탑에서도 사용돼요. 보는 사람들이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두 빨간빛을 사용하죠. 나방은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빛은 그들을 끌어당기고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어떤 종류의 나방은 밖이 어두울 때 적응하기 위해 자연광을 사용해요. 다른 이론은 나방이 자신들을 쫓는 더 큰 동물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빛으로 향한다고 설명하고요. 밝은 빛에 너무 가까이 가면 눈이 멀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또 빛의 가장자리 바로 옆에 안전하고 어두운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 때문에 혼동한 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수컷 나방이 초의 향기와 열을 암컷으로 착각한다고 해요.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리들은 습한 기간 동안에는 더 넓어져서 그 해의 날씨 상태를 알려줄 수 있어요. 나이테가 더 두꺼우면 그 해 대부분에 비가 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얇다면 그 시기가 건조했단 걸 알 수 있죠. 차가운 물에 있을 때는 같은 온도의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춥습니다. 이 모든 건 공기보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층은 꽤 천천히 따뜻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물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아주 크죠. 그래서 열 손실률이 높은 거예요. 잠수부들이 입는 네오프렌 잠수복은 여러분이 물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비교적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비교적 고요하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물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기공이 촘촘하거든요. 하늘은 태양빛이 행성 대기의 공기 분자와 부딪힌 후 흩어져서 파란 거예요. 햇빛 같은 경우엔 무지개의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어요.